안녕하세요, 삼날입니다. 오늘은 봄을 맞아서 공원 산책을 나와봤습니다. 따뜻한 햇살, 만개하는 꽃들, 지저귀는 새, 산책하는 사람들, 봄의 따스한 성질들 품에 안겨 책을 읽는 이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봄을 닮아 따뜻하고 포근한 책 3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사랑 모드, 4월의 유혹, 미친 세상과 사랑에 빠지기. 먼저 내 사랑 모드라는 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캐나다의 국민화가 모드 루이스의 인생을 기록한 전기입니다. 모드 루이스라는 여성은 평생을 가난과 장애에 시달리며 고통 속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한 그림을, 따뜻한 그림을 그렸던 화가인데요.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드는 어깨와 턱 쪽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평생 손이 굳는 류머티즘과 호흡 문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그래도 부모님과 오빠의 보살핌 아래 비교적 평범하게 성장했지만 30살쯤 아버지 어머니가 연이어 돌아가시게 되고 그녀를 살뜰히 챙기던 오빠마저도 그녀의 곁을 떠나 타지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부모님의 재산도 전부 오빠에게 상속되는 바람에 그녀는 한순간에 집, 가족 전부를 잃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녀는 당시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임신이 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인생이 정말 한순간에 큰 위기에 닥쳤다는 것이죠. 다행히 고아들을 거두어 키워주던 아이다라는 분의 집에 입양되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아이를 키울 여건은 안 되었었겠죠. 그래서 아이는 출산하자마자 입양되어서 평생토록 아이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고통의 삶 속에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단 하나, 그림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배웠었던 그림. 오직 그림만이 그녀를 위로해 주었고 오직 그림만이 그녀가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을 보면 참 인상 깊은 게 그토록 큰 고통을 견뎌내며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그림은 항상 평온한 일상, 행복만을 그렸거든요. 혹자는 그녀가 그런 그림만을 그린 이유에 대해서 행복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 오히려 행복에 집착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혹자는 그녀가 세상의 비극과 어둠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 행복만을 주목했다. 그녀의 그런 시선이 그림에서 잘 묻어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술에 대한 해석이야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에게 있어서 그녀의 그림은 참 언제나 따뜻하고 행복한 감정을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다 이모 집에 거주하던 그녀는 33살이 되던 해 44살의 독심남 에버릿이라는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에버릿이라는 사람이 참 특이한 게 집에 전화, 수도, 전기, 화장실 시설도 설치하지 않을 정도로 지독한 구두쇠에 이상한 아집이 있는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이 결혼을 참 많이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결혼을 고집했고 결국 에버릿과 모드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에버릿의 이런 부정적인 면들은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드는 평생 동안 극심한 가난과 어떤 기술적 부족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거든요. 근데 또 에버릿이 부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드의 그림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해주며 그녀를 위해 페인트나 붓, 보드들을 구해다 주었고, 그녀가 류머티즘으로 손이 굳고 몸이 좋지 못해서 집안일을 못하는 대신 자신이 밥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또 그림을 파는 일도 이 남편 에버릿이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면적인 그 남편과의 관계가 참 흥미로운데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비록 가난하고 비좁은 집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32년 동안 마음 편하게 그림에 매진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버릿과 결혼 후 생활 수준이 떨어졌지만 모두는 개의치 않았던 듯하다. 그녀는 오두막집을 자신의 터전으로 기꺼이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에버릿의 아내라는 사실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모두는 집 앞에서 사진 찍히기를 좋아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를 이뤄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자신이 루이스 부인이고 남편과 함께 자신들만의 집에서 사는 결혼한 여자라는 사실, 안정적이고 존중을 받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그것이었다. 나는 여기가 좋아요. 어차피 여행을 좋아하지도 않으니까요. 내 앞에 붓만 하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초창기에는 그녀의 아는 지인들 위주로 그녀의 그림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지인들이 작은 선물을 사들고 그녀의 집에 방문해서 그림을 얻어오고 그런 식으로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고객층을 넓히기 위해 집 앞에 그림 팝니다라는 팻말을 세워두게 되었는데 이 시도가 성공적으로 먹혀들며 팻말을 보고 많은 이들이 모두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인들로부터 시작했던 판매가 온 마을로 퍼지게 되고 점점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방송국에서까지 그녀에 대한 취재를 나오게 됩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행복한 그림을 그리는 장애 여성이 있다는 소식이
방송국에서는 아주 좋은 소스였던 거죠. 그렇게 여러 방송국들의 취재가 있은 후 그녀는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팬레터, 선물들을 보내왔고 심지어는 닉슨 대통령의 백악관이 그림 2점을 그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그림 뿐이었습니다. 모두의 의자는 항상 창가에 있었다. 그 창문은 찾기를 향하고 있었는데 모두는 그 유리창에도 꽃을 그려 넣었다. 즐겁고 편안한 그 자리에서 모두는 바깥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름에는 항상 현관문을 열어두고 지나가는 손님을 맞이했다. 내 사랑 모드, 봄을 닮아 따뜻하면서도 가슴 찡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이런 인생이 있었다는 것이 참 저에게는 큰 감동과 위로가 된다고 해야 할까요? 이번 봄에 가볍게 산책 나오셔서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눈앞에 잔잔하게 꽃들을 두시고 새들이 지저귀는 곳에 자리를 잡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 사랑 모드를 읽어보시면 정말 하루가 행복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2016년? 7년쯤에 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봉을 했었는데 왓챠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영화도 한번 보시면 영화도 정말 감동적이고 잘 뽑혔거든요. 내 사랑 모드라는 책과 내 사랑이라는 영화까지 한번 추천해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 엘리자베스 폰 아르님의 4월의 유혹입니다. 이 책은 작년에 독서 모임에서 추천을 받아서 읽었던 책인데요. 처음 읽었을 때는 뭐 그냥 재밌네 하고 넘겼던 책인데 갈수록 기억에 남고 다시 한번 집어들게 만들었던 그런 여운이 남았던 책입니다. 바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2월의 어느 끔찍한 오후 주인공인 윌킨스 부인은 타임스의 고민 상담 코너에서 다음과 같은 광고를 보게 됩니다. 등나무와 햇살을 사랑하는 그대에게 모든 것이 완비된 지중해 연안의 중세 이탈리아식 작은 성에서 4월 한 달을 보낼 기회를 드립니다. 등나무와 햇살을 사랑하는 그대에게 지중해 연안의 중세 이탈리아식 작은 성에서 4월 한 달을 보낼 기회를 드립니다. 윌킨스 부인은 이 광고를 보고 마음이 확 끌리면서도 이런 건 부자들이나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우울에 빠집니다. 사실 그녀는 지금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아무도 윌킨스 부인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주부의 삶에 의미도 찾을 수 없고 그러던 와중 이런 광고를 보게 되자 그녀의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면서도 타오르는 만큼 좌절감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마음을 엉두르면서 그래 내가 무슨 여름 휴가야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어떤 여인이 그 자기가 봤던 타임즈의 그 광고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윌킨스 부인은 생각합니다. 혹시 저 여자도 그 광고를 보고 있는 걸까? 혹시 중세식 성과 등나무 광고 읽고 있어요? 아버스너 부인은 찌그러지고 젖은 모자를 눌렀어. 주근깨 가득한 작은 얼굴과 큰 회색 눈을 거의 가린 추레하고 몸매가 호리호리하며 어딘가 정신이 산만해 보이는 여자를 맞은편에서 발견하고는 잠시 말없이 쳐다보았다. 그걸 왜 물어요? 그냥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어쨌든 이거 굉장하지 않아요? 광고 말이에요. 등나무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우울하고 그러고는 갇힌 개처럼 철렁한 눈빛으로 아버스너 부인을 바라보았다. 늘 누군가를 돕고 기분을 달래는 일을 하는 아버스너 부인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 가련한 사람은 충고가 필요하군. 그렇게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윌킨스 부인은 혹시 당신도 그 광고에 관심이 있다면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요? 그래 줄래요? 라는 식으로 약간 부탁하듯 애원하듯 말을 하고 아버스너 부인은 이 여자를 조금 진정시켜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아버스너 부인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독실한 신자로 늘 약자를 위해 일하고 신에 대한 굳센 믿음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이런 호화스러운 휴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가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기죠. 이런 휴가에 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교회를 도와야지.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타임즈의 그 광고를 읽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윌킨스 부인이 와서 말을 걸며 그 광고 정말 멋지지 않냐고 자꾸만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한 점은 윌킨스 부인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도 어떤 욕망이 피어오르는 겁니다. 아름다움 그 단어가 계속 아버스너 부인의 귓전을 울렸다. 부인은 이탈리아에 가본 적이 없었다. 정녕 비상금이 쓰일 곳이 이탈리아일까? 윌킨스 부인은 마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처럼 심지어 생각하는 것조차 무의미한 것처럼 이탈리아로 가는 일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며 설레발을 쳤다. 거기에 다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자신도 영향을 받고 있었다. 아버스너 부인 역시 상처가 많은 인물입니다.
어린 자식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야 했고 남편과는 소원하여 거의 남남 수준이었으니 그녀가 기댈 곳이라고는 신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그녀에게 잠깐이라도 기댈 곳, 잠깐이라도 쉬어갈 곳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아픔이라는 것을 공유하는 두 여인이 우연치 않은 기회에 만나게 되어 등나무가 피어오르는 지중해 성으로 여름 휴가를 가자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비상금을 끌어모으고 여행사를 찾아가 비자를 받고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2명의 동행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남편에게는 친구에게 초대를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겪는 죄책감, 좌절감, 우울감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방식이 이 작가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하나하나씩 극복해내던 그녀들은 결국 이탈리아 중세식 작은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대단하고 장엄한 순간이었다. 마침내 그들이 중세식 성에 도착한 것이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윌킨스 부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기 전에 몇 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 무엇이 보일까? 빛나는 세상? 아니면 비? 그러나 아름다울 것이다. 어쨌든 아름다울 것이다. 부인은 소중한 편지를 차마 뜯지 못하고 흐뭇해하며 바라보듯 창가로 갈 멋진 순간을 미루고 있었다. 부인은 두 팔을 머리 위에 놓고 누운 채 행복에 겨워 입꼬리를 올리며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윌킨스 부인은 벌떡 일어나 슬리퍼를 끌어당겼다. 슬리퍼를 신고 창문으로 달려가 덧문을 열어젖혔다. 맙소사, 윌킨스 부인이 소리쳤다. 이탈리아에서 볼 수 있는 4월의 모든 빛이 그녀의 발치에 모여 있었다.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졌다. 햇빛을 받고 있는 바다는 미동도 없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만 너머에는 완전히 다른 색채의 아름다운 산맥이 역시 햇빛을 머금은 채 잠자고 있었다. 가만히 바라봤다. 정말 예뻤다. 이걸 보려고 여기 온 것 같았다. 정말 아름다웠다. 이걸 느끼려고 살아있는 듯했다. 빛이 얼굴로 쏟아졌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윌킨스 부인이 늦은 저녁에 성에 도착해서 일단 잠부터 자고 일어나서 맞이한 첫날이거든요. 근데 잠에서 깨자마자 좋은 기분이 확 드는 거예요. 방 안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고 기분마저 상쾌한 아침. 아, 이런 아침을 얼마 만에 맞아보는 거지. 집에서는 늘 마음 졸이고 걱정하고 긴장만 가득했는데 얼른 저 창문을 열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으면서도 소중한 편지를 차마 뜯지 못하고 흐뭇해하며 바라보듯 창가로 갈 멋진 순간을 미루고 있었다 하는 표현처럼 이 설레이는 감정을 조금 더 간직하고 싶어 일부러 침대에 몇 분 더 누워있는 윌킨스 부인이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가슴 뛰는 설레이는 순간을 언제 겪으시나요? 저는 봄꽃 시즌이 되면 이렇게 가슴이 뜁니다. 내일은 또 어떤 꽃을 보게 될까? 내일은 또 어떤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게 될까? 하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몇 분을 빈둥대는 윌킨스 부인이 결국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는데 짜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한 아름다움이 윌킨스 부인의 모든 아픔, 슬픔, 눈물, 고통들을 씻어줍니다. 나는 왜 그동안 늘 어딘가 찝찝하고 들볶이는 기분으로 살아왔었던 것일까?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나인데 나는 왜 남편을 두려워했던 것일까? 나는 왜 내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것일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순간을 경험하며 윌킨스 부인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보다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다도 주체적인 방향으로.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우습고 기막혀요. 흔한 말로 천국에 있대도 이보다 아름답지는 않을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첫사랑 상대인 프레더릭과 함께한 날들도 지금 같진 않았다. 다른 행복한 순간에도 고통은 늘 가까이 있으면서 의심이 되어 자신을 괴롭힐 준비를 했고 사랑이 넘쳐 흐를 때조차 끔찍하게 괴로웠다. 반면 이 상황은 주변 환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단순한 행복이었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저 받아들이고 마냥 호흡만 하면 되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지중해 성에 모인 4명의 여인들, 당연히 마냥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한 달 동안의 여름 휴가를 보내며 4명의 여인들이 잦은 다툼을 벌입니다. 특히나 레이디 캐롤라인이라는 사람은 여행을 온 목적 자체가 혼자 있고 싶어서입니다. 사람들 관심들에 너무도 지친 나머지 혼자서 좀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 성에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말을 걸고 막 친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들떠있는 윌킨스 부인이 자꾸 말을 걸거든요. 레이디 캐롤라인은 이런 상황 자체가 싫은 겁니다. 아니, 난 내 돈 주고 왔는데 그냥 조용히 있다 가면 안 돼? 우리가 친해져서 뭐 할 건데. 근데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저 사람 좀 여기 못 어울리네. 우리가 좀 챙겨줘야겠다.
이렇게 서로 안 맞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근본적인 그런 다툼과 이런 신경전 같은 것들이 벌어지거든요.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환경 안에서, 풍경 안에서 사람들은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상처를 치유해 나가며 저마다의 발전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동화 같은 내용이 펼쳐지는 책입니다. 전체적인 틀은 전형적이고 클리시적인데,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펼쳐지는 인물들의 섬세한 감정 표현들로 인해 뻔한 내용임에도 굉장히 재밌게 읽혔던 책입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조금 빈약하긴 합니다. 마무리도 좀 급하게 끝난 감도 있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쳐있는 누군가의 손에 꼭 쥐어주고 싶은 그런 봄을 닮은 책. 따뜻한 봄의 햇살을 맞으며 이 책을 읽으면 하루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엘리자베스 폰 아르님의 4월의 유혹을 두 번째 책으로 추천드려 봤습니다. 저는 한 해의 시작은 1월 1일이지만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 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몸도 마음도 사르르 녹고, 봄이 새로운 계획,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봄이 되면은 새로운 나를 위한 계획, 어떤 내면의 성장 계획들을 항상 좀 세워보는 편이거든요. 이번 봄에는 화 줄이기, 심호흡하기, 명상하기, 봉사하기,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보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와주기 등등을 계획으로 세워봤습니다. 취업이나 토익, 저축 같은 물질적인 계획들은 1월 1일에 세우는 편이고, 봄에는 마음가짐, 내면의 성숙, 사랑과 같은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계획을 세워보는데 참 재밌는 일이고, 또 내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은 내면의 성장을 도와주는 책을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하거든요. 헤르만 헤세의 시, 소설, 에세이, 편지 등에서 발췌한 글들을 모아놓은 선집 미친 세상과 사랑에 빠지기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다들 아실 겁니다. 데미안, 시타르타, 황야의 1위, 유야 유이 등 수많은 명작들을 탄생시켜낸 작가죠. 그의 문학의 특징이라고 하면 방황하는 개인을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문학을 쓰게 된 이유는 참 고단했던 시기와 상황을 견뎌내야 했기 때문이죠.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의 삶을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는 1차 세계대전의 군인으로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의 끔찍한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군국주의로 치닫는 독일 사회 속 사람들과 시인들이 전쟁을 부르짖는 동안 그는 꾸준히 전쟁을 반대하는 글을 내며 증오에 휩쓸리지 말고 인류애를 지키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로 인해 고국 독일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되고 결국은 스위스로 망명하게 되죠. 그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 조국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나는 독일인으로서 조국을 지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한 인간으로서 살상을 반대해야 하는가? 나는, 청춘은, 개인은 이 끔찍한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지향해야 하고 성숙을 위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했던 작가가 바로 헤르만 헤세입니다. 데미안이나 시다르타 같은 책들도 좋지만 이렇게 헤세의 글들을 엮어놓은 책도 굉장히 내면의 성장에 도움을 많이 줘서 저는 봄이 되면 항상 이 책을 뒤적뒤적 해보는 편입니다. 한창 성장 중인 청년이 고유한 개인이 되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평균적이고 일상적인 삶에서 강하게 이탈할수록 남의 눈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게 당신의 광기를 세계에 강요하거나 세계를 혁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내면에 깃든 이상과 꿈이 시들지 않도록 세계에 맞서 자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꿈의 아성인 우리의 어두운 내면 세계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동료들에게 조롱받고 교육자들에게 기피되고 있습니다. 그건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시대는 청년기에 섬세한 사람들을 특히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을 회귀하고 최대한 개성을 말살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 만연하니까요. 우리의 영혼은 이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너무 좋은 편지 아닌가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은 고통스럽다. 타인이 보기에는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지. 그래도 꿋꿋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 다만 광기에 사로잡혀 잘못된 방식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 글을 어렸을 때 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항상 너는 안 돼, 너는 문제가 있는 애야 라는 말만 들었던 저는 늘 무기력과 자기 비하를 안고 살았거든요. 내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그 섬세한 시기에 겁먹고 포기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그런 행동들로, 그런 끝없는 자기 비하로 나 자신에게 평생 상처를 주며 살았는데, 이 봄을 닮은 책을 그때 읽었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자기 파괴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읽고 느끼고 변화해 나아가고 싶어서 저는 봄이 되면 항상 이 책을 제 곁에 두는 편입니다. 그들은 조직화된 욕망과 오성, 의도, 계획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돈과 기계, 불신이 판치는 세상에서 영혼을 잃어버렸다. 이제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 그런 사명을 등한시하면 아픔과 고통에 빠진다. 물론 그들이 앞으로 찾아야 할 영혼은 더는 우리가 잃어버린 어린아이의 섬세한 영혼이 아니라 훨씬 더 섬세하고 개인적이고 자유롭고 책임감으로 충만한 영혼이다. 우리는 아이 시절로, 원시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다. 대신 자신만의 인격과 책임, 자유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영혼을 잃어버렸다. 이제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헤세의 말이 2026년에는 더욱 공감이 갑니다. 전쟁, 갈등,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일단 제 자신의 변화가 먼저이니까. 자, 이렇게 봄을 닮은 책 3권을 추천드려 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이렇게 책을 추천하고 있으니까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봄에 추천하실 만한 책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꽃 구경 가면서 여러분들이 추천하신 책 들고 가서 읽어보고 또 리뷰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봄, 아름다운 꽃들도 많이 보시고 좋은 책들도 많이 읽으셔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삼락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